예, 9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마켓 리더 특급 전략 시간인데 그 전에 지수 한 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가 22포인트 하락이긴 하지만요. 1%로 낙폭을 좁혀왔고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오늘 또 변화가 있죠. 500선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이 어제 2% 하락했고 오늘도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3포인트 바짝 좁혀왔습니다. SM은 여전히 하한가고요. 연애 오락 쪽은 한가인데 파라다이스라든지요, 혹은 뭐 다음이라든지 인터플렉스라든지 뭐 여타 종목들이 좀 올라와서 반등을 주도하면서 코스닥이 낙폭을 빠르게 좁히면서 시장 양상이 또 오늘 좀 달라집니다. 마켓 리더 특급 전략은 오늘 토너스 투자증권 이원선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연말장이 있느냐, 산타랠리가 있느냐, 뭐 이런 걱정들 하고 있는데 네. 이원선 센터장하고는 2013년 내년 주식시장을 오늘 좀 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은 내년 전망들을 막 내셨는데 저희도 2013년 전망은 이제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네. 내년에 이제 좀 좋아질 거냐 걱정들은 많은데요. 내년 시장을 좀 미리 바라보면서 핵심 변수들 어떤 것들입니까? 네, 내년에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좋아질 것 같고요. 먼저 이제 미국부터 보시겠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은 사실 위기의 근원이 주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에서 해결이 나야 합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위에 있는 선은 이제 신규 주택 가격이고요. 아래쪽은 기존 주택 가격입니다. 신규 주택 가격이 사실은 그동안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신규 주택은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초상류층, 가장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샀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가 좋아지는 데는 좀 무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파란색 선이 올라와야 된다. 즉 기존 주택이 올라와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지금 가격 대비, 그러니까 가계의 소득 대비해서 가격이 매우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부터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이 되겠는데요. 중국은 지금 그림을 보시면 경기 선행 지수가 바닥에서 살짝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내년 상반기부터 이 경기 선행 지수가 회복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V자형으로 회복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V자형으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힘을 쏟아줘야 되는데 중국은 이제 투자는 이미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비 쪽으로 모멘텀이 옮겨갈 것입니다. 그래서 V자형보다는 완만한 U자형으로 턴어라운드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까만색 선인데요. 전체 중국의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앞으로는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만한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 전망은 어느 정도로 지금 밴드 설정하셨어요? 예, 이렇게 해서 보면 사실 이제 시장 이익과 그다음에 PR 지금 현재 한 8.9배 정도를 받고 있는데요. 네. 8배에서 한 10배 정도로 예상을 하면 한 1,800에서 2,2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주변에 있는 분들이랑 만나면요, 국가 경제를, 나라를 사실 책임질 입장도 아니면서, 내년 어떡하냐. 다들 어렵다고들 얘기를 해요. 주식시장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다 어려우면 우리 미래는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이미 다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또 기대를 걸어보는 건데, 이원선 센터장님도 내년에, 조심스럽지만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코스피는 상단에 2200, 지금 1900 잡으면 위로는 한 20%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하단은 1750이면 10% 정도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하방보다는 이제 상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러면요, 결국은 이제 경기가 중요할 텐데 경기가 좀 돌아선다면 소재나 산업재나 이런 쪽에 반등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가장 큰 관심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한 해 동안 소재산업재가 전반적으로 너무 이제 실적도 부진했고 주가가 너무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내년에는 저희는 이제 턴어라운드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재산업재의 그 PBR, 그러니까 PER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PBR 지표가 사상 최저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이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 중국이 이제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소재와 산업재는 턴어라운드 된다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단지 구조적인 성장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이기 때문에 한 30% 정도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기대할 수가 있지만 구조적으로 성장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지금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GDP에서 차지하는 투자의 비중입니다.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까만색 선을 보시면 내려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요. 한국이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주로 이제 아시아 지역이죠. 그래서 아세안의 다른 지역들이 만약에 투자가 많이 늘어난다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세안 5개 국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보시면 사실 이건 5개가 아니라 그 아세안 지역, 그러니까 그 남부 아시아 지역들이죠. 여기에 이제 10개의 국가를 합쳐서 GDP의 규모를 본 건데요. 중국 대비해서 3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투자가 늘어나더라도 과거에 중국의 투자 랠리 때 보여줬던 그런 소재 산업재의 강세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 성장은 어렵다. 단지 턴어라운드 한 30% 정도를 내년 상반기에 경기 선행지수,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돌아설 때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소재나 산업재 섹터는 말씀하셨고요. 그렇다고 하면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쪽은 과연 어디냐 이런 궁금증이 이어서 들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뭐 지금도 이미 좀 모멘텀이 움직이고 있지만 가장 강한 것은 뭐 IT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는 스마트폰이 이제 선진국에서 많이 팔렸고요.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지금 파란색 선은 신흥시장인데요. 신흥시장으로 팔리는 스마트폰 개수와 그다음에 선진시장으로 팔리는 스마트폰 개수를 비교해 보면 내년부터는 신흥시장이 더 많아집니다. 그만큼 이제 선진시장은 이미 보급률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완만하게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대신에 이제 신흥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이런 패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 스마트폰을 잘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GT나 화웨이라는 그 중국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상당히 최근에 이제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자체로 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LG전자의 스마트폰이 잘 팔리겠지만 이 회사로 납품하는 기업도 상당히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저희가 뭐 멜파스나 파트론 같은 그런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들도 계속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IT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 1등이 아닌 유일한 분야가 있는데 그게 태블릿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내년에는 태블릿 시장이 한국에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거고 그쪽에서 시장이 커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IT가 전반적으로 중가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수혜주가 뭐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멜파스, 파트론 이런 기업들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어떤 갑자기 어려웠다가 그게 회복되고 이런 것보다 이제 구조적인 산업의 변화나 성장 네. 산업을 따라잡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쪽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쪽을 얘기하셨고요. 또 네. 다음은요. 두 번째는 이제 그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생산자가 있고 그다음에 최종 소비자가 있을 때 이 중간을 이어주는 일종의 아웃소싱 기업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홍콩의 리엠펑이라는 회사인데요. 이제 의류 회사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스스로 자기의 공장을 갖고 있지 않고 15,000개의 그 생산업자들을 관리하면서 이들이 이제 갭이나 막스앤스펜서와 연결될 수 있게 연결을 해주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게 바로 이제 플랫폼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꼭 이런 이제 의류 업체뿐만이 아니라 플랫폼으로서는 뭐 인터넷 포탈도 가능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홈쇼핑 회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렌탈 회사도 가능할 수가 있고 식자재 유통 회사도 가능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간 물류 단계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홈쇼핑 회사들 그리고 식자재 유통 회사들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 효율을 가져다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 성장성을 가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조적 성장 기대주 한 분야가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가가 올랐던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이게 구조적으로 바뀌는 거냐, 계속적으로 좋을 수 있느냐, 아니면 올해 일시적인 거였느냐가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에 1인당 GDP가 늘어남에 따라서 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비중이 점점 올라갑니다. 근데 이 올라가는 게 한 2만 불 이상부터 이제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일본과 독일을 보여드린 이유는 한국과 유사한 제조 중심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제조 중심 국가도 1인당 GDP가 2만 불 이상이 되면 서비스업이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네. 나타나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지 못했고 2만 불을 이제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서비스업은 구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은 아마 지금까지는 한국 시장이 제조업 중심으로 많이 올라왔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서비스업이 올해는 일단 이제 밸류에이션 상에서 약간의 업그레이드가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구조적 성장을 반영한 본격적인 밸류에이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켓리더 특급 전략 2013년 그림을 좀 미리 그려봤습니다. 2013년 상반기 베스트 업종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습니다만은 베스트 뭐 업종이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산업이 성장하는 유망 분야는 어느 쪽이냐 세 개를 꼽아주셨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쪽하고요.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 그리고 서비스업인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서비스업으로만 분류하는 것보다는 범위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업. 네. 세 가지 분야 집중해 보시면 내년에 좋은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로스 투자증권 이원선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